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2부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명도 공개고요.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 이 종목에 대한 매매법도 공개가 되니까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팁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최랭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양시장의 표정이 좀 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수급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전일 미국 내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개파락 출발했지만 자동차 관련주들과 언택트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로 하방을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56% 떨어진 2,33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매체 모두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7% 오른 78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IT 업종과 제약 바이오 섹터 등에서 강한 반발 매수에 나서면서 2,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 마감했고요. 기관도 34억 순매수하면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국내 GDP 반등세가 반등함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0.2% 하락한 종가 1,125원 50전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인데요. 오늘 중요한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했던 종목들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차와 초록뱀을 각각 순매수해 줬고요. 또 한화생명과 유니스는 순매도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한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 텐데 아까 일부에서 현대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선택에서 또 꼽힌 종목은 코스피에서 기아차 나와줬고요. 또 최근에 엔터주 흐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Y젠터 같은 경우는 어제 어디까지 하락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초록뱀이 꼽혔습니다. 기아차와 초록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위원님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오늘 외국인 또 외국인인데 기관도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뭐 실적 호조에 따라서 일단 강하게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이고 전고점 5만 원 선을 이제 가볍게 돌파를 해주고 살짝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에 대한 힘은 아직 남아있다.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7,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삼으시고 55,000원 구간, 저 구간부터 이제 상단에 대해서 좀 매물이 부딪혀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저 구간 정도 올라가시면 일단 기계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 차 관련주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네. 기아차가 오늘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근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물론 중간중간 잘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차 관련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같이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해서 일단은 수익은 줄 때 챙기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일단 초록뱀 관련해서 낙폭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00원 구간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매수를 들어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 큰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터 V자로 강하게 상승하게
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뭐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었구나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초록펜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은 조금 차트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고 어쨌든 상승할 종목은 상승합니다. 몇 개월에 걸렸든 상승하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의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자금의 수급이 계속 방향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초록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뭐 3,000원, 3,500원, 제가 4,000원까지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좀 시간 투자를 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빅히트 관련해서 아마 빅히트 관련주들 뭐 DPC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아마 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초록뱀은 그런 종목들과 움직임이 좀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힌트로 삼으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초록뱀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요. 기아차와 초록뱀까지 만나봤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순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한화생명, 코스닥에서는 유니슨인데요. 유니슨은 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한화생명이 오늘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보험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접근을 좀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개선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매력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에 접근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실적 개선 정도를 좀 보시면은 손해율이 지금 살짝 개선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올 초에 인상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나아지는데 사실 지금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이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1월달 올 초에 이제 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을 좀 보셔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10월달에 오늘 급락으로 바로 상승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평가 메리트는 지금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은행, 이제 금융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저평가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싸다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보험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왔던 어떻게 보면 대장주 같은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풍력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리다라고 말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섹터로서 중장기 성장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린 뉴딜은 철저하게 단타성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그린 뉴딜에서 여러 가지 풍력을 비롯해서 태양광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슈 업체들이 실제로 중국의 저가 업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양광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업체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의 거세기 때문에 기술력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면 우리가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정책이 기업의 실적과 연관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관점을 꼭 그린 뉴딜 종목에서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9월 달과 10월 달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기조 자체가 하락 내지는 장기간 횡보할 수밖에 없는 기간 중에 이렇게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더라도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겠다는 전략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생명과 유니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니슨은 그린 뉴딜 관련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HMM 순매수, SK하이닉스 순매도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캐몬 순매수, 라온시큐어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매수했던 HMM 같은 경우는 정말 3월 저점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캐몬도 급등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이 두 종목에 왜 기관이 순매수를 해준 건지 궁금한데 HMM 먼저 살펴주시죠. 네, HMM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HMM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상선,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보통 나눠서 해운 운송 업종을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 컨테이너선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같은 경우는 발틱 운임지수가 좀 인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더 회복하는 부분도 좀 보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이 가격차가 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벌크선들이 좀 어려워지고 컨테이너 운임이 향상되면서 상향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의 하락과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이제 전체적인 업황 턴어라운드까지 그리고 국적 선사로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간적인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뤄내는 종목들 좀 특징을 보면 프로그램 매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주가의 상승 기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혹은 수급을 보고 좀 따라갔다가 고점에서 낭패를 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이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펼칠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지금 고점권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HMM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매수한 종목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캐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아웃소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관련된 부분 혹은 이 1차, 2차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 위탁 생산한다, 제휴한다, 혹은 외유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캐몬은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아웃소싱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이제 점점 으로 가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종목들을 먼저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늘어나는 정도가 섹터별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이슈화돼서 마치 또다시 코로나19 장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미국 내 종목들은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아마도 상승이 이제 단발성 내지는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조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마도
일정 부분 포트에 따라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거나 혹은 바스켓 거래 일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추격해서 같이 매수에 들어간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캐몬이 나파모스타드 관련주로 한참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sek터 지금 접근하는 거 좀 유의하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IT 투톱 중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라운시큐어, 코스닥에서는 라운시큐어를 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라운시큐어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두 종목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박스권 구간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집 자리도 한번 만들었고 일단 저 자리 지나면서 뭐 개인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 뭐 바닥까지 천천히 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저점 구간 지금으로 보면은 86,600원 구간인데 저거 정도 오고 항상 지지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 뭐 중간에 이제 8월달 9월달 한번 훼손하긴 했지만 일단 지금은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 항상 뭐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내가 10%를 먹겠다, 20%를 먹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냥 포트에 하나 녹여두시고 전고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영향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행안부 모바일 그 출입증 관련해서 나왔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은 하단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집 구간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일단 블록체인이나 보안,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 기존에 이제 상승을 높게 했던 전고점 자리는 충분히 넘어줄 수 있습니다. 6,400원 구간인데 저 자리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뭐 그 정도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더 끌어가고 하락이 나온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지 손절을 고려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라운시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시장의 지표로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라운시큐 오늘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기관의 선택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이 사고 팔았던 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우리금융지주와 휴림로봇을 각각 순매수해줬고요. 삼성생명과 다날은 순매도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린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우리금융지주와 휴림로봇을 각각 사들였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랑 휴림로봇 오늘 왜 샀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뭐 호실적 뭐 은행이나 보험 관련주,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흐름이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금융 지주도 뭐 그렇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많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도 했었고요. 일단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을 안 보고 사실 사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9,000원짜리 이하면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잘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작은 등락, 뭐 지금은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향으로 확실히 틀어서 올라가주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될 것인데 일단은 10,000원, 11,000원 정도는 1차적인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일단 남부토건 관련해가지고 일단 정시 테마로 좀 묶여 있죠. 최대 주주 해가지고 이제 휴림 로봇이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뭐 로봇 관련주의 상승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인맥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 전고점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하셔야지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접근을 하신다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맥 관련주는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뭐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 정책 관련주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잡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지금 자리 오늘 종가 자리 이상은 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진입을 해서 조금 손실권이시라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자리 오늘 종가 중간봉 하단부에서 시작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 1,3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거나 2, 3% 정도 떠서 시작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일단 지금 상단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00원 저 구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한번 얹혀놓고 뭐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단타성의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호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샀죠. 네. 네, 항상 이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지는 거예요. 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어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이 산 종목들을 기관들이 팔았다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순매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과 다날이거든요. 이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도 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왜 개인들이 벌써 차익을 매도한 건지 궁금한데 이슈가 벌써 소멸된 건가요? 물렸다가 반등 나오니까 이제 비중 줄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어제 이건희 회장 별세에 의해 경영권 변화 관련,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재용 현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쪽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중반 상당히 강하게 올랐지만 당일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일부 나오니까 어제 물렸던 개인들의 일부가 빠져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이슈,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할 때는 정말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접근해서 당일 청산 원칙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을 고점권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테마성이 짙거나 단기 급등인 경우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그 당일날 매수를 한다.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당일 이슈가 나와서 이슈화 될 때는 오히려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셨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물려 있고 오늘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빠져나왔다. 다만 오늘도 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기조에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윗꼬리가 또 많이 달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큰 기대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다날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보아 메신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그램 같은 이런 보안 메신저를 자회사에서 개발을 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번 모멘텀이 좀 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밖에 안 되는 거죠. 8월달 이후에 이제 급등했다가 9월달 고점 형성하고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세가 이제 완연하게 하방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일부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의 매도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점에서 대부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활용한 손절성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단발성이죠. 특히 IT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테마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 테마 형성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소강 상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테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테마의 기간이 길지 않다, 좀 짧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기술적 분석으로 짧은 거래가 가능하시는 분들만 이런 경우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이나 다날 둘 다 이제 개인들께서 반등 시에 매도라는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날은 외국인은 팔았는데 개인들만 샀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물려 계신데 다날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마켓 초이스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준비해뒀던 이제 수급 주체별 종목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는 귤 한 박스, 아니 한 트럭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원님들께 좀 여쭤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 맞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맞추신 좀 이런 종목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있긴 했는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을 들으셨나요? 뒤에 통상으로 끝나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신성통상 네.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불매운동 관련주 뭐 수급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고 뭐 하나둘씩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종가 자리가 1,835원인데 일단 저 자리 구간부터 천천히 공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50원 선 전 고점 매물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1,635원 하단으로 짧게 잡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딱 지금 밴드 안에 갇혀 있거든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끌어가셔도 한 2,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채팅방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들으면 아는지. 뭐 오늘 근데 힌트가 좀 쉬웠으니까요. 네. 그죠? 신성통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귤 한 트럭을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단기 대응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저는 트럭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상자? 네. 아, 상자? 왜 또 그렇게 겸손하게 가세요, 갑자기? 아니, 트럭은 우리 트럭이- 지환이 의원님이에요. 규모가 다르니까. 우리 위지원 의원님께서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최충성 의원님은 항상 좋은 종목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쉽게 가능하게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보통 뭐 몇 달씩 보유하는데 몇 달을 보유해서 귤을 한 박스 산다고 하면 네네. 아마 노란톡에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용납을 안 하실 거예요. 저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상황이 기다렸는데.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실드를 또 쳐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네. 없어요. 여기는 이번 겨울, 여기는 네. 또 다음 겨울까지 좋아요. 귤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시간차가 좀 있다는 점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네. 신성통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지원 위원님의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귤 한 트럭 살 수 있는 그 종목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올리자마자 카톡방에서 바로 답을 맞추셨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바로 그 종목 삼성 SDI 맞습니다. 지금 아마 2차 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8월 달부터 이제 조정받았고 벌써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이 조정이 시작점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8월 달에 모건 스탠리의 고평가 논란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조정을 받았고 정확히 이제 그 시점부터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과 더불어서 누가 뭐라 해도 사실 이번 시장 상승의 코로나19 이후의 상승장에서의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종목이었고 이제 이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주도 섹터의 종목이 조정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원래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 먼저 조정에 들어가고 이 종목이 조정이 끝나야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결자 해지 측면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을 주기 시작해야지 우리 시장도 조정이 끝난다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 SDI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앞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은 최근 1개월의 수급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동안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한 24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은 매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정확히 3개월간의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앞에 2개월 이후에 최근 1개월 이 조정의 막바지 국면에서 수급이 개인 매수에서 개인이 매도로 바뀌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최근 1개월 수급이 각 종목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1개월 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는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최근 1개월 동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1차 지금 상승 구간 이후에 아마도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거고 주가의 흐름이 아마도 이제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이 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 5G처럼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삼성, SDI나 LG화학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보증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부품이나 소재, 장비 종목은 아마도 실적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종목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완성품 전방 산업을 하나 매수를 하시고 부품이나 장비 종목 중에서 좀 똘똘한 녀석을 하나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2차 전지 조정 구간 막바지에서 2차 전지 전략을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격은 사실 이제 제가 손절라인은 4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의미가 크게 없고요. 네. 삼성 SDI는 뭐 손절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43만 원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차로 6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60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종가가 43만 원이거든요. 삼성 SDI가 앞으로 너무 잘 갈 것이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 삼성 SDI다라는 종목을 우리 노란톡방 분들께서 미리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우리 이지원 의원님과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또 금방 맞추실까 싶은데 이지원 의원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식 종목 고르는 안목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영향받을 부분은 없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보시면 LG화학도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적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 SDI와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좀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렇게 글로벌 탑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가장 큰 이유가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 공장에서 수율이 다른 기타 업체들과 비해서 상당히 차별화될 정도로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경쟁력이고 아마도 이 부분은 중국 업체나 일본 업체와 이제 앞으로 차별화가 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은 삼성 SDI와 LG화학이
그렇게 나빠 보일 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업체 중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이탈되는 종목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 같이 올랐다라면 예를 들어서 소재 관련된 부분 종목들은 지금 한 70% 전조가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요 소재는 좀 다르다라는 관점이 나왔고 장비업체는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최근에 많이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2차 전지는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힘들다라면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교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이나 삼성의 SDI, SK이노ベ 같은 전방업체를 하나 매수를 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LG화학이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SDI 같은 종목 하나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부품 소재 장비 중에서 한 종목을 매수해서 이 1+1 전략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런 조정 기간에 들어와 있을 때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기간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소보장 섹터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서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신규 진입도 뭐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그렇죠. 이제 시장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정을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지 조정이 안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못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2차 전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 받을 때 사십시오. 한국에 사셔도 되고 예전 같은 지금 뭐 5배, 10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포트 편입시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2차 전지를 새롭게 사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팁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충성 위원님께서 지난 이 시간에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치킨이었죠. 네. 치킨이 주제였을 때 디지털 조선을 주셨어요. 매수가 2,930원의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목표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기다려볼까요? 네, 일단 뭐 처음에 들을 때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렸기 때문에 뭐 천천히 상승을 한번 했다가 61선 부딪히고 살짝 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손절 라인 2,6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자리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바닥권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신성 통상하고도 이제 차트가 거의 보시면 비슷하실 거예요. 그 기존에 이제 눌림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지금 아마 차트가 훼손이 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차트가 훼손된 그런 종목들보다 먼저 떨어진 종목들은 사실상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 구간인 3,500원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3,5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주셨던 뉴지랩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지랩 같은 경우는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뭐 손절 라인은 조금 이탈을 한 모습인데 오히려 뭐 들고 계시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손절가 14,000원 드렸거든요. 일단 14,000원은 조금 이탈을 하고 지수 영향을 받아서 좀 눌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근데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크게 멀리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17,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잘 유지해주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가끔씩 이제 상승을 하다가 121선 정도는 이탈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네.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겁먹지 마시고 저점 자리만 잘 지지를 해주면 뭐 충분히 2만 원짜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리뷰까지 해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있으니까 화면에 비추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셔서 위원님들을 사칭한 종목방들도 생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저희 양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굴을 내놓고 이제 프로필 사진에 얼굴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도 리뷰 좀 해볼까요?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목표가가 75,000원이었고요. 매수가가 5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6만 원 선을 한번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좀 진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삼성전자는 제가 강력하게 포트에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놔두라고 꼭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기간에서도 사실 이 종목 뭐 크게 내려오지 않고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고가권에서 계속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초과 상승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암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만 원 내외에서 주가가 크게 멀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데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하웨이에 따른 이제 단발성 매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오버슈팅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수주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특히 차기 주력으로 생각하는 섹터에서의 매출량이 상당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삼성전자는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내년 연초, 특히 내년 이제 2분기, 2, 4분기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평택 상공역 라인이 돌아가게 되면 주가는 아마 그보다 한 분기 앞에 1분기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올해 삼성전자는 좀 포트에 좀 넣어두시고 네. 주가 뭐 하락기에도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포트에서 내년 한 6, 7월 정도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어느 중소형주보다도 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정말 중기적으로 또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주가 흐름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D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34,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23,0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도 진입 유효한가요? 예, 유효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 빠지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한 17% 오르면서 25,000원 터치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분은 삼성전자 이제 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종목이 대만의 TSMC를 떠나서 삼성전자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에서 주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먼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나온 뉴스는 바로 상승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또다시 조정의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로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현재 이 종목을 조금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고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난 뒤에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비중을 늘려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지금도 접근 가능하시고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분들은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좀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얻어가시고요.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당장 내일 장중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최근 시장이 많이 힘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랄까요, 슬픔과 애환이 섞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장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우리 케미가 좋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충성 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내일장 전략과 함께 마음가짐. 한숨을 푹 쉬시네요. 마음가짐. 그러니까요. 한숨 안 돼요, 위원님. 한숨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시죠? 안 좋으신 네. 것 힘드실 같아요. 거예요. 네. 힘드실 텐데 힘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전에 이제 오픈 채팅방을 보면서 이제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힘들어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 거의 다 되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99의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1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괜찮아 하시다가 굉장히 이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실 수 없을 때까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껐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뭐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버티고 견디겠다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관망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버텨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구나 정도로, 그냥 시간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뭐 다음을 좀 준비하자라고, 그런 것들 목적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떠나가라 계속적으로 떠미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면은 사실상 은행에다 돈 맡기시고 1% 금리밖에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족스러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시장을 잘 이겨내시고, 그 이겨내신 만큼 그만큼의 보람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이런 시장 많이 봤습니다. 뭐 저도 마냥 기다리세요, 관망하세요 하는 것도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멘탈 관리 해드리는 것도 사실상 저도 힘들어요. 그냥 매매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멘탈 관리를 해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힘든 시장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당근과 채찍 밀당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듣고 있는데 좀 아프면서도 그래도 그 위에 좀 반창고를 얹어주시는 것 같은 때리고 그런, 반창고를 딱.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노란톡방에서 17% 지금 마이너스 손실 난 게 너무 뼈아프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셨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들 포트폴리오에 다 이런 하락 수익률이 아니죠. 이게 하락 손실률이 지금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 꼭 기울여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멘탈 관리할까요? 전략은 좀 전에 최충성 위원님이 하신 말이 정답입니다. 수급을 따라다녀야 되고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부분은 주식도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가 꺾이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가 꺾이면, 의지가 꺾이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끌려다니느냐, 내가 시장을 끌고 가느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기싸움에 지지 마시고 의지가 꺾이지 마시고 시장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익의 열매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특히 막바지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꼭 해야 될 행동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면서 시장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두 분이서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당장 내일장에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채팅장에서도 내일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일단 내일장 어떤 종목이든 사도 괜찮을까요? 내일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이게 과연 내일장에서 우리 시장과 좀 커플링이 될지가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거든요. 오늘장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내일장 전략은 좀 간략하게 어떻게 챙겨갈까요? 위원님? 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은 네. 현금을 신규로 투입하는 전략은 최대한 미루시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을 주도 섹터, IT 성장주 위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꼭 교체. 생각을 하시고, 네. 현금은 시장의 바닥을, 우리 최충성 위원님이 잘 말씀하시잖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라는 부분이 네. 역시 현금은 마지막까지 아껴두셨다가 시장 상승 전환을 보시고 투입하시고,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도 그럼 현금화 전략 유효하신 건가요? 네, 관망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시다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셔도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죠.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한 번 쓸 때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서 좀 뜨끔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과 더불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멘탈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2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까지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도 저 도하나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